월요일 오전 7시 52분 당신의 스마트폰에 전달된 메시지 하나. 발신자는 AI입니다. 급히 메일함을 열어봅니다. 분석 리포트 PDF의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미팅에서 계약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사 패턴을 보인 고객사 3곳 중 2곳이 계약을 확장했으니 계약 확장을 언급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맥락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액션 추천까지 해준 이 보고서는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3개월 전부터 당신과 함께 일해온 AI는 미팅 전에 당신이 항상 경쟁사 동향을 확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객사와의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알고 있죠. 오늘 미팅을 앞두고 AI는 밤새 딥리서치를 수행했습니다. 사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사의 최근 구매 이력, 문의 패턴, 지난 미팅 기록, 경쟁사의 최근 공개 자료, 업계 트렌드 리포트, 유사 고객사의 성공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흩어진 수십 개의 데이터 소스를 가로질러 사람이 사흘 걸려 만들 분석을 밤사이에 PDF로 완성했죠. 먼 미래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퍼스널 워크 에이전트의 사용 사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실제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스노우플레이크 서밋 26인데요. AI 시대 수혜를 입을 회사 혹은 에이전틱 AI 기술을 통해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는 스노우플레이크이다 보니 올해 행사는 특히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단순 기능 업데이트가 아닌 업의 재정의 수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직접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변신했다는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리고 AI 시대에 주목받는 회사인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를 스노우플레이크 서밋 26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자산화, 이런 이야기들 이제는 익숙하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로 일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죠. 이처럼 데이터가 기업 경영이나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진화하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결정에 있어, 그리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분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풀지 못한 몇 가지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데이터는 한 발씩 늦는다는 점입니다. 과거로부터 얻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정제하고 분석해 결과를 도출해내고 나면 막상 한 타이밍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다음으로는 아무나 쓰기에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종이 있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IT 개발팀을 거치지 않고서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SQL, 파이썬 같은 언어를 누구나 아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는 누구 PC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던 시대가 있었고요. 요새 같아서는 클라우드에 있는지, 그 중에서도 어떤 클라우드인지, 그리고 회사 서버인지 데이터 출처 찾는 것도 어렵죠. 물론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은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들어가 있는 대시보드, 보기도 편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도 매우 유용하죠. 그런데 이 대시보드에 포함될 내용을 일반 직원이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대시보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더라도 알기가 쉽지 않죠.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려면 절차와 시간이 소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문제점은 파악을 했는데 막상 실행 방안을 찾는 건 해당 업무의 부서나 직원의 몫이라는 겁니다. 추가 질문이나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데이터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죠.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인간이 행동을 취할 수 있게 지침까지 마련해주는 것, 혹은 인간을 대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AI가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번 서밋에서 선언한 내용이나 CEO가 던진 핵심 메시지도 방금 전 꼽았던 데이터 분석의 맹점, 그리고 해결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서밋에서 구체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리다 라마스워미 스노우플레이크 CEO는 이번 서밋에서 에이전틱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업이 되기 위한 4가지 구성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데이터죠. 인터넷에 널린 공용 데이터가 아닌 기업 고유의 데이터는 앞으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다룰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도구가 바로 AI 모델입니다. 한때는 이 도구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이죠. 그런데 막상 AI 모델
모델 경쟁이 원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모두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AI 모델은 차별점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라마스와미 대표도 이번 서밋에서 AI 모델은 당신의 경쟁사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장점이 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의 기업이 가진 데이터와 AI 모델이 결합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메일, 아웃룩, 슬랙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 SAP나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같은 고객 관리나 자원 관리, 생산성 도구 등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앱과 앱을 연결을 시키는 것은 기술적인 복잡도도 있지만 보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 앱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만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일단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고객 관리, 업무 관리 도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플로우가 실시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미 지난, 완료된 프로젝트가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을 이런 앱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는 인사이트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시보드로 끝나는 데이터가 아니라 슬랙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보내거나 지라를 통해 티켓을 만들고 이메일로 대응 메일을 보내고 고객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창구인 동시에 행동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기업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가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데이터와 AI 모델,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앱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행동까지 이르게끔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마스와미 대표는 이걸 두고 에이전틱 관제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 AI 에이전트를 조율하고 모든 행동이 거버넌스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령탑을 말합니다. 이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제품도 이번 서밋에서 소개됐습니다. 먼저 스노우플레이크 코어크인데요. SQL이나 코드 없이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사일로를 넘나들며 분석하고 행동까지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이 퍼스널 에이전트 사례가 바로 코어크인데요. 내 업무 패턴과 선호도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기능, 그리고 여러 데이터 소스를 자율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딥리서치 기능이 바로 이 코어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 영업, 마케터, 임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 제품은 스노우플레이크 코코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팀을 반드시 거쳐야 했었죠. 코코를 활용하면 개발자와 분석가가 AI와 함께 직접 스킬을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짜고 또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환경 안에서 마치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와 같은 AI가 코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번 서밋에서는 6개월 걸리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 코코를 활용해 단 6일로 끝낸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퍼스널 워크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업무 방식과 기업 운영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1000명의 임원, 영업, 마케터가 스노우플레이크 코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어로 질문하면 AI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데이터 사일로를 넘나들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까지 다 해서 내 눈앞에 띄워주게 되고요. 보안이나 거버넌스에 대해 AI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역할 내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중요한 회사 데이터 내에 AI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건 지금껏 AI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팀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언제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지를 각종 실시간 업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공유해주는 것은 AI가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고객 데이터가 들어있는 서버에 들어가서 권한이 없는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회사의 연봉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에 접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그 AI 에이전트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막히고 기업은 AI 에이전트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설정과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코워크의 AI 에이전트는 그 에이전트를 소유하고 있는 직원과 동일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만약 CFO라고 하면 직원들의 연봉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코워크도 똑같은 권한을 갖고, 마케터라고 하면 고객의 구매 패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니까 코워크도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갖는 방식이죠. 이런 거버넌스 관리 능력 덕분에 삼성전자의 경우도 약 1000명의 직원이 코워크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무대에 오른 삼성전자 서정화 MX 사업부 부사장은 데이터 팀이 병목이었던 시대에서 모든 리더가 분석가가 되는 시대로 전환했다, 이를 표현을 했고요. 갤럭시 S26 출시 성과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몇 시간 걸리던 일이 몇 초로 줄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사례도 소개가 됐습니다. 더게시 다스 뉴욕 증권거래소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총괄 부사장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다스 부사장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시총이 40조 달러에 달하고 200만 개 상장 증권과 계약에 대한 거래 1000만 건이 매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그것도 아주 민감한 수준의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뉴욕 거래소뿐 아니라 전 세계 13개 거래소와 6개 청산소를 ICE가 운영
운영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규모와 복잡성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12PB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3곳 21개 리전에 분산돼 있고 매달 2억 건이 넘는 쿼리로 20PB가 스캔된다고 하네요. 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데이터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코코를 활용해서 이 흩어진 데이터를 한 거버넌스 환경에 두고 보안 규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최신 숫자를 찾고 데이터팀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던 일반 부서의 직원들이 이제는 스킬이나 앱을 직접 만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빠르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스 부사장은 과거 리포트를 기다리고 리포트 열람 권한을 받는데 만족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직접 데이터를 탐색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실시간으로 답을 얻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아주 일부만, 그것도 한 박자 늦게 활용되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살아 숨쉬면서 기업의 경영과 업무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사실 제약회사인 사노피의 사례가 제일 흥미로웠는데요. 엠마뉴엘 프레나르 최고 디지털 책임자가 무대 위에서 보인 컨시어지 서비스 시연 때문입니다. 프레나르 부사장은 다짜고짜 전화를 걸더니 수화기 너머로 응답한 컨시어지 AI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특정 소화기 내과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사전 미팅 보고서를 달라고 말입니다. AI는 그 의사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본 뒤에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를 나누면 좋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아이스 브레이크로 던질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주죠. 충분히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발송해 주겠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전화를 끊으면서 응원까지 해준다는 점이죠. Good luck. But with $1 million smile like that, you won't need luck. Go get him, Tiger. 아주 급박하거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재미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밖에도 캔바, 네슬레, 엑센추어, 톰슨 로이터, 언더아머, 독일 여행사인 투이,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 AI 개발 플랫폼 회사인 버셀과 같은 회사들의 관계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라마스와미 대표가 각 기업의 데이터가 앞으로는 고유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한 게 바로 이런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빅테크의 개발자 행사라든지 각종 AI 기업들이 주최하는 자체 행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발표된다거나 AI를 활용해서 혁신을 하는 사례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주요 기업들의 행사를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스노우플레이크 서밋 26은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내용이고요. 유튜브나 스노우플레이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각 기업의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는 8월 27일에는 서울에서 스노우플레이크 월드 투어 서울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해서 사용하는지, 이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를 해놓는지, 그리고 국내외에서 에이전틱 AI와 데이터를 잘 이어서 업무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CES나 비바테크, 구글 I/O, GTC 같은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달아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밝히는 미래에 대해 계속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